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외전에서는 이원주 전 의원님 모시고 정치 현안 짚어볼 텐데요. 오늘 뭐 약간 늦게 오고 계시네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기다리실까봐 미리 저 혼자 등장했습니다. 뭐 올라오고 계시다니까요. 금방 시작하겠습니다. 혹시라도 뭐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특히 저 국민의힘 당권 경쟁에서 유승민 의원의 어떤 지지율이 좀 드라마틱하게 오르고 있는데요. 그 원인과 배경 그리고 전망 이런 부분 집중적으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이 유승민 의원의 그 부상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지, 현재 시국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자세히 한번 분석해보면 흥미로운 지점이 너무 많아서요. 이현주 의원 오시기 전에 제가 오늘 인용할 그 통계 자료를 좀 소개해드리면요. 여론조사 자료를 UPI 광주방송 조사에서 9월 4주차예요. 유승민 의원이 국민의힘 당대표 적합도가 28.3%로 가장 높은 걸로 나타났고요. 이준석 전 대표가 15.5%, 나경원 의원이 12.4%, 안철수 의원이 10.6% 정도 나타났습니다. 이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한 데선 유승민 의원이 28.3%로 압도적이고요. 그런데 이게 눈길을 끄는 부분이요. 이 연령별로도 60대 이상에서도 이 지금 UPI 광주방송 여론조사인데요. 60대 이상에서도 유승민 의원이 26.1%로 나경원 의원의 22.4%를 앞질렀고요. 또 권역별로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주요 단단한 지지 기반인 대구 경북에서도 보니까 유승민 의원이 28.4%, 나경원 의원이 15.4%로 유승민 의원이 앞질렀어요. 그래서 이 어떤 현상. 그 다음에 보수 지지층에서도 이 가장 중요한, 그러니까 당대표 선거에선 가장 중요한 부분이 보수 지지층일 텐데, 보수 지지층에서도 유승민 의원이 16.0%로, 나경원 의원은 24.5%. 보수 지지층에서는 물론 이 나경원 의원이 한 8%포인트 앞지르고 있는데, 주목해 볼 것은 이 보수 지지층에서도 유승민 의원 16%하고 이준석 대표 16.8%를 더하면 나경원 의원을 훌쩍 뛰어넘습니다. 이런 현상들.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리고 이 추이가 급격하게 오르고 있다는 게 굉장히 눈길을 끄는데요. 유승민 의원 지지율이 그 당대표 적합도로 시작했습니다. 근데 예, 지금 방송 시작해 있어요, 지금. 그렇군요. 예. 네. 죄송합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께 이런 어떤 드라마틱한 변화가 어디서 기인하는지 자세히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또 참고로 쿠키뉴스 여론조사에 따르면요, 여기서도 60대 이상에서도 유승민 의원이, 나경원 의원이 21.3%, 유승민 의원이 27.8%로 앞지르고 있고요. 부산, 울산, 경남에서는 나경원 의원이 17%, 유승민 의원이 29.3%입니다. 그리고 대구 경북이 나경원 의원이 대구 경북에서도 이 쿠키뉴스 조사는 20.5%랑 31.1%로 유승민 의원이 대구 경북에서도 앞지르고 있는 걸로 나타나고요. 다만 정치 성향별로 보수층에서, 근데 이것도 쿠키뉴스는 굉장히 주목되는데요. 보수층에서 나경원 의원이 24.8%인데 유승민 의원이 23.5%로 거의 비슷한 지지율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의원님, 네. 늦으셔가지고 제가 먼저. 네. 죄송합니다. 네. 방송 시간 지키셔야 됩니다. 네. 앞에 일정하고 예. 갑자기 잡히다 예. 보니까 여유가 그래서요, 없어가지고. 지금 제가 이
시청자 여러분께 통계 자료를 소개시켜 드렸는데 쿠키뉴스랑 저 여론조사 자료요. UPI 광주방송조사인데 유승민 의원이 이 보수 그러니까 여태까지 전국민 여론조사에서는 유승민 의원이 항상 당대표 적합도가 1등이 나온 네, 경우가 그랬었죠. 많았는데 네. 중요한 건 이게 엊그제 나온 여론조사 같은데 부산, 울산, 경남, 대구, 경부 60대 이상 이런 데서도 유승민 의원이 1등이 나오는 여론조사 결과예요. 네. 이걸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뭐 아무래도 지금의 어떤 상황, 좀 전략적 상황 이런 것도 있을 것 같고요. 예. 사실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실망 예. 이런 게 반영된 게 아닐까. 예. 근데 아무래도 이게 실망이 반영이 되다 보면 그 대안을 찾게 되잖아요. 예. 그러면 비슷한 색깔로는 지지가 안 가죠. 뭔가 이렇게 대안으로서 예. 이런 어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실망과 이런 것들을 보완할 수 있는 또는 예. 대체할 수 있는 이런 그런 인물을 찾다 보니까 예. 이제 가장 이제 대척점에 있다고 생각되는 윤석열 대통령과요. 네, 네. 예. 당 내에서지만 어쨌든 뭐 이준석 대표가 다시 나올 건 아니니까요. 예. 보통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승민 대표가 그래도 대안으로서 가장 적합한 거 아니냐. 예. 왜냐하면 이제 어쨌든 가장 각을 많이 세우고 또 비판도 하고 쓴소리도 하시고. 예.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저는 경제 위기. 예. 경제 위기가 있기 때문에 또 경제 통이라는 거, 예. 뭐 이런 것들도 좀 어필하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렇게 보면 이제 보수가 이대로는 안 된다. 예. 근데 보수가 좀 바뀌어야 되는데, 뭐 어떻게 바뀔 거냐 했을 때 이번에 이준석 사태로 인해서 우리가 본 게 뭐냐 하면. 어떤 뭐 정책 표현에 대한 억압 예. 그걸 나쁘게 예. 보면 그것을 이제 뭐 내부 총질이라고 보시는 예. 분들도 계시지만 젊은 당원들이나 지지층에서는 또 저도 마찬가지고 아니 그런 정책 의사 표현은 다소 좀 과한 측면이 있지만 그것이 좋다는 얘기는 아니더라도 그걸 가지고 징계를 한다 운운하는 거는 아주 그것은 시대착오적인 예. 거 아니냐 거기에 대한 반발 이런 것도 있죠. 예, 그러면 이렇게 자유를 좀 더 확대하는 쪽으로 당이 간다고 했을 때 그동안 당내에서 오히려 쓴소리를 많이 해왔던 사람 네. 그런 사람이 대표가 되면 좀 더 당의 이러한 어떤 권위적이고 이런 어떤 그 말을 제대로 못하는 네. 이런 분위기가 좀 나아지지 않을까. 또 그렇게 돼야 궁극적으로 이번 대표는요. 어쨌든 일단 사람들이 생각할 때 총선을 지휘할 거라고 보잖아요. 예. 그럼 총선에 또 보수가 생존하기 위해서라도 변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있는 거죠. 예. 여러 분석을 해주셨는데 저도 상당 부분 공감을 하고요. 그런데 가장 그중에 핵심적인 어떤 이 보수 유권자들의 마음이 네. 뭘까? 이거는 이런 것 같아요. 대통령 지지율하고도 진짜 상관관계가 네, 꽤 네. 높은 것 같은데요. 오늘 대통령 지지율이 24%가 나왔단 말인데 네. 그 조사 중에 가장 최저치랑 동급이에요. 네. 동일해요. 네. 이 보수 어제도 이런 말씀 한번 드렸었는데 보수층이었던 그 최민희 의원이 표현하신 건데 보수층의 고뇌가 시작됐다. 무슨 얘기냐면 네. 대통령으로부터 떠나는 마음. 그런데 이 보수 전체가 좀 불안하니까 또 네.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차기 정권 재창출이 불가능해진다는 어떤 불안감 이런 것들이 유승민이 있었지 하는 어떤 보수층의 발견, 고심 뭐 이런 게 묻어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차기 정권 재창출까지 가는 건 조금 많이 예. 나간 것 같고요. 예. 뭐 아직 많이 남았잖아요. 많이 남았죠. 네, 많이 남았죠. 그리고 지금 예. 상황에서 뭐 제가 너무 비관적인지 예. 모르겠지만 지금 상황에서 지금 보수층이 차기 정권 재창출을 고민할 정도로 아니 뭐 그것까지 여유가- 너무 나갔다고 하더라도 네, 그리고 아니 예. 지금 상황 자체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예. 그거 지금 꿈도 못 꾸는 상황이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요. 그래서 이 불안감이 좀 네. 유승민 의원이 아까도 말씀하신 그 부분인데 윤석열 대통령과의 이미지나 어떤 성향과는 좀 대척점에 있잖아요. 가장 극명하게. 네, 네. 그런 부분에서 보수층에서 어떤 약간 저 사람을 대안으로 삼을 수 있지 않나 하는 마음의 움직임이 좀 있지 않나 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왜냐면 저는 깜짝 놀란 게 이 60대 이상하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구 경북인데요. 네. 대구 경북에서 나경원 의원이 20.5고 유승민 의원이 31.1이 나왔어요. 네. 그리고 그 중간에 이준석 대표가 8.7 하니까 네. 이준석 대표와 유승민 의원을 어떤 같은 부류의
표심에 넣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네. 그리고 가장 현격한 변화는 보수층 네. 정치장이 자신이 보수적이라고 하는 분들이 나경원 의원이 24.8, 네. 유승민 의원이 23.5 거의 비슷하단 말이에요. 네. 이런 변화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어떤 윤석열 대통령의 지금 얻는 인기와 대척점에 있는 부분에서 얻는 이익이 아닐까. 네. 뭐 어쨌든 뭐 그런 점도 있고요. 예. 여하튼간에 고민 굉장히 깊은 고민이 복잡해요. 예. 사람들의 생각이. 예. 보수 유권자들의 고민 굉장히 말씀이시죠? 괴롭습니다. 솔직히 예. 이제 제가 말씀들 들어보면 예. 굉장히 괴로워하시고. 그렇죠. 네. 괴로워하시죠 뭐, 여러 가지로. 예. 여러 가지로. 여러 측면에서. 네. 예. 지난 대선 때 윤 대통령을 열렬히 지지하셨던 분들조차도 예. 이게 조금 뭐 죄송한 얘기지만 이거 그때 너무 생각 없이 막 이렇게 이렇게 해서 몰려간 거 아니냐. 생각 없이 지지했다. 죄송합니다. 이것도 문제 되는 거 아니야? 저 잘리는 거 아니야? 또 징계되는 거 징계. 네, 당해서요? 징계. 요새 뭐 하면 징계를 하기 때문에. 징계가 무서우시군요, 당. 아니요, 저는 별로 그게 예. 무서우면 나오지 말아야지 뭐. 그게 무서우면 저 방송을 아예 그거 무서운 사람들 많거든요, 예. 지금. 그래서 방송 자체를 잘 안 나와요, 사람들이.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현역위원이나 이런 분들은 네, 또 자기도 모르게 예. 말을 하다 보면 실수할 수가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뭐 그게 무슨 막말을 얘기하는 게 예. 아니라 본심이 그렇죠.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예. 잘 안 나오고 그 정도로 지금 당내 분위기가 굉장히 좀 험악하죠. 예. 험악하고 이제 이준석 대표를 지지하셨던 분들, 예. 이분들이 이제 이준석 대표가 처음에 이제 많이 지지도 하고 동정도 하고 하다가 예. 이제 너무 많이 나갔다 이런 평판이 또 좀 있어요. 예. 그래서 맞는 말이고 굉장히 이제 동의도 되지만 너무 이제 조롱하는 쪽으로 막 가면서 예. 당내 이제 반발들, 불만들. 예. 그리고 또 원래 우리가 어떤 양 세력이 막 싸우다 보면요. 예. 누가 잘하고 잘못하고를 따지기 전에 사람들이 이제 지치면서 그렇죠. 염증을 좀 양비론으로 예, 가게 그렇죠. 되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준석 대표 지지하시던 분들 그 표들이 이제 유승민한테로 많이 이렇게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보니까. 간거 예.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도 드네요. 예. 네. 그런데 이런 정도 여론조사면 실질적으로 당권 장악 가능성을 이제 배제하지 못하는 혹은 당권 장악 가능성이 있는 상황으로 가는 거 아닌가요? 지금 70대 30이잖아요. 예. 예, 그러면 이런 추세면 만약에 압도적으로 예. 여론에서 앞서게 되면 당 여론에도 영향 미치죠. 예. 당연히. 그리고 이런 분위기라는 거는 어쨌든 우리 당원들 사이에서도 일단 당원들 중에서 한 30% 정도는 원래부터 개혁적인 당원들이 네. 있고요. 한 3분의 1 예. 정도. 근데 나머지도 지금 전략적 고민 상태에 빠졌다. 이렇게. 전략적 고민에 빠졌겠죠. 네, 예. 네. 그렇다면 그 중에서 전혀 안 움직이는 층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나타나는 이 오늘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24%에 이분들이 가장 어떤 그 뼈대 지지율 아닌가 이게 이런 느낌도 들고요. 그 이제 아주 여기서 더 빠지기 거기서 여기서 더 빠지기 쉽지 않겠습니까? 제가 볼 예. 때는 마지막이 한 20 내지 21%라고 봅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네. 최저로 빠졌을 때 21%였더라고요. 네, 확인해 보니까. 그러니까 21% 정도가 콘크리트 뭐 내지는 이제 골수, 예, 강성. 아직도 더 빠질 공간이 있단 말씀. 네, 20%까지는 내려갈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이게 분명한 것은 요번 그 비속어 파문, 비속어 논란. 네. 그것이 오늘 여론조사 보면 직격탄으로 작용한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럼요. 제가 그때 당의 대응 뭐 이런 것도요. 제가 느낄 때 예. 사람들이 이제 염증을 느낀 예. 거죠. 그러니까 특히 당이 또 거기다가 더 기름을 부었죠? 기름 예. 부은 격이죠. 왜냐 대통령도 대통령이지만 당의 대응을 보면서 예. 사람들이 희망이 없는 거 아니야? 예.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정말 이제 보기 싫다. 예. 이렇게 많이 그러니까 지지층 내에서도 왜냐하면 국민의 75%가 대통령실과 당의 대응이 부적절하다고 답을 했단 말입니다. 네. 그러면 왜 저렇게 대응을 하나 하는 그게 지지층에서도
아이, 그렇죠. 상당 부분 그렇다는 네, 얘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 때 찍은 사람들이 48% 정도 예. 되지 않습니까? 그럼 이 중에서 반은 지금 부정적이라는 그렇죠.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예. 찍었지만 이 지금 상황에 대해서 지금 불만스러운 사람들이 그 중에 찍은 사람 중에 반이란 얘기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은 내부에서도 아주 비판적인 여론이 강하고요. 특히 국회를 벗어나면 훨씬 강합니다. 아, 예. 이 일선으로 내려가면. 예. 근데 이제 국회의원들은 또 여의도 안에서만 노는 경향이 좀 있으니까 예. 그분들은 체감이 좀 낮겠죠. 예. 근데 국회 벗어나서 뭐 저만 해도 많이 보니까 네. 그런데 지지자고 분명히 당원인데 오늘도 점심 뭐 또 드신 분들 예. 우리 당원들이고 지지층인데 근데 다 비판적이더라고요. 예. 네. 그런 부분.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실과 어떤 당의 움직임이 네. 좀 마음에 안 드는데 하니까 근데 그 원인에 대해서 이 보수 지지층이 원인에 대해서 대통령의 어떤 말, 지시가 당이 일방적으로 받아들이는 듯한 모양새. 여기서도 약간 예를 들어서 유승민이 당대표를 하면 저렇게 당이 이상한 대응을 대통령실과 호응을 맞추지는 않을 텐데 하는 어떤 기대도 있는 거 아닌가요? 아니 그렇죠. 예.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 같이 있었던 당원들만 해도 뭐라고 하시냐면 왜 국회의원들이 예. 공천을 대통령을 바라보는지 예. 그게 말이 되냐 이렇게 예. 물론 조금은 양식 있는 분들이셨지만 대통령이 공천에 개입하는 거 자체 잘못된 건데 예. 그래서 그게 잘못돼서 박근혜 대통령께서 처벌되셨잖아요. 예. 그 아마 직권남용 내용 중에 예. 그 공천 개입이 들어가 있을 예. 겁니다. 그렇게 해서 문제가 돼서 처벌이 됐는데 예. 정작 그것을 처벌했던 그것을 수사했던 윤석열 대통령이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순응하는 모습 예.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예. 그 수사한 사람이에요. 예. 그러면 그 사람이 그렇게 한다라고 하더라도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말이 안 되는 거고 예. 당연히 저항해야 되는 거 예. 아닙니까? 예. 문제 제기하고 그리고 사실은 의원들이 다수잖아요. 예. 그렇다고 지금 대통령께서 우리 당에 어떠한 굉장히 깊이 어떤 기여한 바가 있고 과거에 뭐 삼김 정도 되는 예. 정치력과 어떤 카리스마가 예. 있으신 것도 아니잖아요 정치권에. 그럼 어떤 면에서 보면 당에 아무런 영향이 없단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냥 각자 열심히 하고 당정 협의하고 건전하게 협조하면서 지내자라고 네, 하면 될 비판할 거 일을 하고. 그럼요. 예. 그러나 이제 여당으로서 협조할 건 해야 네, 되겠죠. 그렇겠죠. 이제 노선이라든가 당연히, 예. 이런 거 그 정도에서 얼마든지 잘할 수 있는데 지금 이것은 당에 굉장히 오래 있었던 사람 그리고 당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 슬하에 있던 사람들 공천을 막 주고 해서 당이 사실상 당의 보스 정도 되시는 과거 삼김 때보다도 뭐가 이건 더한 느낌을 막 주니까 사람들이 이제 이상한 거죠. 예. 그런데 이제 보면 밖에서 보는 사람들은 이상한데 거기 의원들은 어째서 저렇게 행동하는 걸까? 왜 그렇습니까? 자신들이 더 힘이 셀 텐데. 예. 왜 그렇습니까? 저는 지난 공천이 문제가 많았다고 생각해요. 예. 그것도 영향이 있다. 그러니까 뭐냐 갈수록 지금 이게 공천이 자꾸 전행이 되다 보니까요. 스스로 어떤 지명도 예. 또는 스스로 자기의 정치 철학 이런 걸 가지고 대중성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이 자꾸 들어오는 거죠. 네. 그러면 그리고 자꾸 물갈이를 한다고 하면서 초선 재선들이 많잖아요. 네. 그러면 지역구의 뿌리가 얕고 그런 데다가 아까 말씀드린 입지가 불안하다 이 것처럼.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신이 없는 거예요. 네. 제가 볼 때는 예를 들어서 여한 어떤 경우에는 내가 다른 당 또는 무소속으로도 나가서 내가 싸우면 적어도 저 사람 떨어뜨릴 수는 있다. 예. 그런 정도의 자신감이 있으면 있으면 자기 목소리를 좀 더 그럼 뚜렷하게 뭐가 무섭습니까? 예. 그러면 그렇잖아요. 근데 예. 이제 자신이 없는 거예요. 예. 저는 그게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 중진들도 그러잖아요. 중진들도 잘 생각해 보시면 중진들 중에서 이렇게 그 생명력이 있고 네. 대중성이 있고 대중적 영향력이 큰 사람들 다 지금
자기 목소리 낸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죠. 아니 그리고 그런 사람들 지금 이미 네. 다 단체장으로 빠지셨어요. 아, 예. 네, 뭐 오세훈, 뭐 홍준표, 유승민 다 밖에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계시는 분들은 중진이지만 예. 사실은 뭐 5선, 4선, 5선 됐지만 굉장히 좀 조용하신 분들이 예. 많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어떤 노선이나 이미지가 확고하지 않죠. 예. 그러면 만약에 물갈이 한다고 날렸을 때 그분이 만약에 저항을 하면 사람들이 야 그래도 저런 사람은 있어야 된다라고 할 사람이 얼마나 되겠냐. 지금 중진 중에서. 네. 그런 생명력이 이제 생존 능력, 생존에 대한 자신감이 그러니까 떨어져 있다 이런 거죠. 정치적 영향력이 적은 분들이 다수를 이루다 보니까 네. 공천에 대한 걱정이 더 클 수밖에 없고. 아, 그럼요. 예. 예. 예를 들어서 뭐 저 사람이 저렇게 막 해도 만약에 함부로 날렸을 때 저 예. 사람이 나가서 그 지역 다른 가서, 당으로 예. 가거나 그 지역에서 창당을 무소속으로 하게 예. 되면 무소속으로 나오거나 당에 타격이 그러면 있다고 당에 생각하면 타격이 있다. 그럼 함부로 못 하죠. 예. 마음에 안 들어도. 예.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굉장히 단순한 거예요. 그러니까 경쟁 시장의 어떤 원리를 잘 생각해 보면 예. 그게 사실 또 이것은 소선거구제의 문제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선거구가 너무 작거든요. 네. 그러면 조그만 선거구에서 그 동네 사람들만 잡으면 되는 네. 선거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대중적 어떤 영향력이나 그 사람의 노선이나 정치력이나 이런 것들이 별로 그렇게 평가받지 못하는 네. 선거제도 하에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네, 이것도 저는 큰 문제. 그래서 요즘에 주목할 만한 게요. 일반인들 사이에서 선거제도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예. 이대로 안 되지 않느냐. 예.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어쨌든 경쟁해야 된다, 당들이. 예. 당이 많아서 다당제로 가는 게 맞는 것 같다. 그걸 반대를 했는데 예. 예전에는 당 내에서 뭐 어떤 여러 당이 생기고 이러면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 이거 분열 종자다 이래가지고 막 이렇게 반대하고 그랬는데 이제 보니까 이게 의원들의 발목을 잡고 그래서 이걸 그 인질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이 유권자 입장에서 더 나은 사람을 뽑고 싶고 더 나은 집단을 뽑고 싶어도 이 선택의 옵션이 없는 상황. 예. 이런 상황이 과연 잘하고 있는 거냐. 뭐 그분 단정은 못하겠다고 그러셨지만 과거와 같이 이게 무조건 나쁜 것이다. 이런 생각 안 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예. 예. 이게 지금 보면 이 방송 패널 하시는 여당 의원들도 네. 상당히 괴로우실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보면. 왜냐하면 이 뭐랄까요? 이 뭔가 그 옹호 논리를 해야 되는데 옹색한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러면 입장을 바꿔놓고 양심에 하면 찔리죠. 그 양심에 찔리는 건 떠나서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어떤 논리는. 자기 자신이 너무 우습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요. 그렇다고 뭐 갑자기 하는 거야? 이런 그러면 약간 반감이 생길 것도 같아요. 제가 보면 이 예. 어떤 당의 처리 방식이나 그 쌓이죠 이제 예, 막 예, 정말 어떤 좀 심하게 하면 야, 암 생길 것 같아 예. 이러다가 막 이런 그러면은 생각도. 당에 대한 반감이 생길 것이고 지도부가 바뀌어야 된다는 어떤 생각들을 하게 되는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요새 들어보면은 그렇죠. 예. 뭐 어쨌든 윤핵관의 어떤 그거에 대해서는 상당한 어떤 반감이 있죠. 네. 특히 사실 그 윤핵관이란 분들이 원래 또 개인적으로 예. 경쟁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예. 어떻게 보면 의원들이 볼 때 저 사람이나 나나 네. 어떤 경우에는 내가 더 낫다 아.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는데 예, 그렇습니까? 갑자기 어느 날 나와서 자신들을 지배하잖아요. 거기에 대한 반감. 근데 그거는 숫자로 잡혔어요. 저번에 저 원내대표 선거할 때 보면. 그런 게 좀 있는 거죠. 네. 좀 있는 게 아니라 그게 아주 명백하게 잡혔어요. 그 이용호 의원이 그 아무런 당에 큰 뿌리가 그거를 아닌데. 보고 예. 찍진 않았겠죠. 그러니까요. 네, 네. 그 반윤핵관. 네. 그 세력이 그렇게 많았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 어떤 해석은 그 주호영 의원이 받은 표는 친윤에 대한 어떤 표라기보다는 주호영은 개인기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분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용호 의원이 받은 표는 전부가 거의 그러니까 반윤핵관적 정서인 표가 모였고 네. 주호영 의원 표는 개인기의 역량이다. 뭐. 그렇죠. 그 꼭 친윤이라고만은 볼 그렇겠죠? 수가 없어요. 예. 왜냐하면 그분이 워낙 오래 정치하셨고 뭐 사실은 뭐 의원들 사이에 이제 관계는 무난한 편이거든요. 네. 개인기다. 예, 어떤 그렇게 세력의 볼수 대표가 있죠. 아니고. 예, 예. 맞아요. 예. 그러니까
뭐 친윤 딱 이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또. 예. 보면 또 어떨 때는 할 말 하실 때도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렇다고 또 비윤도 아닌데 예. 여하튼 뭐 그냥 친분 관계 이런 것들이 좀 많이 그래서요. 예, 예. 작용을 했다고 봐야죠. 예. 예. 이게 이제 제가 볼 때는 특히 이제 유승민 대표 예. 수도권에 많은 고민들이 있죠. 수도권에 출마하려는 사람들. 일단 지금 이런 자기가 상태로는 힘들어지니까. 아이 뭐 어떤 예. 누가 그러신 얼마 예. 전에 수도권에 뭐 위원장이 예. 이제 출마하려는 예. 사람이 그냥 망했다 이러면서 예, 예. 이 사건 터지고요. 예. 망했다 그러면서 그냥 정치를 접어야 될까 보다. 그 정도로 어떤 절망적 상황이라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당의 간판을 바꿔야 하고 당의 운영 방식을 바꿔야 되겠다는 어떤 강한 어떤 욕구들이 생긴 건 아닌가, 이 여론조사를 보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총선이요. 예. 윤석열 정권 심판 이렇게 갔을 때 예. 만약에 당하고 이제 정권하고 그렇게 긴밀하지 않거나 또는 윤핵관이 아니고 약간 독립돼 있으면 그것이 그대로 통하진 않거든요. 예, 그렇죠. 예, 근데 당이 예. 흡사 대통령의 어떤 분신 게- 비슷하게 예. 대통령의 시종들 뭐 예. 대통령의 어떤 그 뭐 가신들 예. 집단 이런 식으로 이미지가 되면 그거는 직격탄이겠죠. 그러면 이제 이 총선을 통해서 쌓인 거를 풀자 이래 안 되겠습니까? 그렇겠죠. 예. 네. 그러니까 그걸 느끼기 때문에 그 대통령하고 거리를 둬야 되는 거고요. 네, 그렇죠. 네. 그 거리를 두기에는 간판으로 유승민 의원이 굉장히 잘 어울리는 어떤 아마 상징성이. 제가 예. 볼 때는 그런 게 있지 않을까.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저한테도 물어보세요. 예.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해야 우리가 총선에서 생존할 수 있겠느냐. 예. 그러면 사실 뭐 저도 생각을 해보면 어쨌든 지금 문제 우리가 고민하는 지점은 대통령의 지지율이 낮고 네. 또 대통령의 영향력이 너무 큰데 어떤 그 지배력이 예. 현재 상황에서 그런데 그 지배력이 이준석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보여준 것처럼 좋은 방향이 아니라 예. 굉장히 부정적으로 영향을 지금 국민들한테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아니다. 우리는 나름대로 어떤 우리의 독자성이 있고 네. 분명히 그다음에 또 예를 들어서 당의 색깔 그러니까 어쨌든 대통령이라는 건 5년이잖아요. 예. 5년 단임. 근데 당은 계속되는 거니까 예. 당 내지 어떤 보수 진영의 이것은 우리가 그래도 지지자들의 기대에 부응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가겠다. 그러니까 꼭 뭐 대통령이 이렇게 내세우는 것 중에서도 좀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으면 또 당이 건의도 하고 예. 이렇게 하면서 능동적으로 가겠다. 이렇게 되어야 국민들이 당을 쳐다보고 그다음에 사람을 쳐다보고 하면서 이 투표를 할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어쨌든 또 외압으로부터 당의 어떤 바람막이가 돼줄 수 네. 있어야 되고요. 공천할 예. 때도.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정도 되려면 지금 우리가 쭉 보셨다시피 굉장한 어떤 강단이 없으면 네. 그 매피가 되겠습니까? 금방 무너지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있죠.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 꼭 윤핵관은 아니시잖아요. 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경원 의원에 대해서도 조금 고민하실 거예요. 예, 예. 윤핵관 아니니까. 예. 그러니까 어쨌든 윤핵관은 안 돼. 이런 네. 게 있어요, 그렇죠. 지금. 예. 그런데 근데 만약에 어떠한 부당한 외압이 오거나 공천 과정에서 네. 또는 이제 여러 가지 어떤 당의 어떤 차별화를 하면서 우리가 좀 더 미래지향적으로 가려면 다소 조금 더 그 차별성이 강한 사람이 그런 네. 입장.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나경원 의원님 같은 경우에 분명히 윤핵관은 아닌데 네. 아닌데 그런 겉에서 딱 고민들이 쳐다보기에 있죠. 딱 쳐다보기에 과연 왜냐면 대통령 지지율이 지금 땅바닥까지 떨어진 상황에서 저 당에 표를 한 표 주고 싶으면 얼굴이 이런 고민이 하겠죠. 나경원 의원이 당의 얼굴인 거랑 네. 유승민 의원이 당의 얼굴인 거랑 이 대통령과의 어떤 독립성 이거를 그러니까 독립성 면에서 그러니까 외압 총선 공천에서 외압이 들어왔다. 네. 그랬을 때 나 대표가 과연 이렇게 노라고 말할 수 예. 있을까? 그렇죠. 뭐 이런 거죠. 이런 거에 대한 불안감. 예. 어쨌든 그리고 또 하나가 많은 위원장들이나 출마하려는 사람들이 지금 불안해하는 게요.
혹시 검찰과 아, 예. 고위 관료 출신들 예. 정말 정치 한 번도 안 했던 사람들 그런 분들을 대거로 투입시킬까 그럴 하는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예. 왜냐하면 지금 인사가 그렇잖아요. 예. 인사의 양상이. 아, 예. 그 공천 과정에서 만약에 어떤 전혀. 윤핵관이 당권을 장악하게 될 경우에 그럼 그냥 통로가 되는 거죠. 네. 통로. 뭐 그 그런 사람의 비용이 어떤 실질적으로 있다는 말씀도 저는 들었습니다. 아니 두려움 예. 있죠. 특히 이제 다선 의원들 많으실 거예요. 예. 예, 물갈이라는 그 명분 세대 교체라는 하에. 명분. 뭐 저는 이런 이 물갈이라는 게 지금 정치가 망한 어떤 하나의 우리가 잘못 생각했다. 예. 물갈이하면 좋을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것이 당권을 잡거나 대통령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 사람을 심는 어떤 경로로 계속 예. 악용돼 온 게 사실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럴 수 있다. 그랬을 때 과연 이거를 안 돼라고 하면서 그거를 적절한 선에서 뭐 최소한의 어떤 수준으로 막을 예.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느냐 이제 이런 고민들을 하는 거죠. 그리고 과연 그러면 검찰이 대거 들어왔을 때 예. 검찰 출신들이 그것이 우리 당의 미래를 위해서 바람직하냐 이런 고민도 있을 거고요. 예, 그 이제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만약에 법원 가처분 신청이요 인용된다면 지금의 모습으로 오래 가지 못할 거 아닙니까? 대행으로. 그럴 수는 있죠. 예. 그러면 전당대회가 예를 들어서 아무리 밀려도 내년 초에는 열릴 텐데요. 네. 아니 근데 일단은 뭐 원론적으로는 이준석 대표 복귀하는 거지 예. 않습니까? 근데 이준석 대표를 중간에 어떤 추가 징계를 통해서 제명을 한다거나. 그렇게 하지 않는 한 예. 징계 기간을 늘리거나 예. 하지 않는 한 원칙은 복귀하는 거죠. 당 분위기는 1월 달에. 뭔가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는 제명에 있다. 이건 뭐 그냥 뭐 하고 싶어 하는 그러니까요. 거 하고 그런 의지. 예. 그런 어떤 하고 싶은 거랑 할 수 있는 거랑 좀 다르지 않습니까? 다 할 수는 없다고 보십니까 지금? 정치라는 거는 엄청난 부담이 있죠. 제명 자체는요. 네, 여론이 워낙 안 좋으니까요. 예. 지금 뭐 사실은 수사 결과가 딱히 뭐 이렇게 뚜렷하게 나온 네. 게 없고 물론 뭐 공소시효 만료라고는 하지만 근데 어쨌든 만료가 됐다는데 그걸 문제 삼기는 예. 좀 어렵지 않습니까? 나머지는 전부 다 부수적인 예. 것들이라 당내 이준석 대표보다 훨씬 더 중죄를 짓고 지금 문제가 된 사람들도 지금 현재 징계 안 받는 예.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무리를 일으키고 예. 그런데 그게 나중에 이슈가 되지 않겠습니까? 중징계를 네. 하게 되면 이런 부담들도 있고 또 한 번 징계를 했어요. 그리고 네. 이 난리가 났는데 야 그래 또 징계해서 제명시킨다? 이거는 저는 굉장한 근데 결국에는 그러면 같이 갈 수 없다 이 얘기거든요. 예. 그냥 예. 따로 가자 이건데 그래서 저는 어떤 언론 입장에서는 향후 유승민 의원의 어떤 당권을 도전한다면은 그 과정이 굉장히 어떤 언론적 입장에서 재밌을 것 같아요. 굉장히 어떤 유권자들의 표심의 흐름도 네. 엿볼 수 있고, 보수층 안에서는 고심도 엿볼 수 있고, 그렇죠. 예, 애증이 있죠. 예, 그런 것 애증. 같아요. 예. 그러니까 원래 처음에 좋아했었다가 예. 탄핵 전후로 하면서 배신자 이렇게 낙인 찍혀서 예. 또 아주 증오하다가 지금은 또 어떻게 보면 그래도 대안 이런 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안철수 대표하고의 사이에서 어쨌든 약간 겹치는 부분도 예. 있는데 근데 안철수 대표는 이제 가장 큰 패착이 들어오자마자 윤핵관 중에 핵심인 그 장제원 예. 의원하고 손을 잡아버렸죠. 예. 거기서 큰 패착이 생기면서 본인의 어떤 이런 상황이 왔을 때에 대안이 될 수 있는 이미지를 다 깎아먹으신 예. 게 있고 근데 그 이미지는 원래 많이 깎아먹으신 거 아닌가요? 그런 것도 있지만 예. 이제 결정적으로 그때 뭐 같이 밥 먹고 세 명이서 뭐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어쨌든 당내에서는 당 대표기 때문에 안 대표가 우리 당에 들어온 지가 뭐 한 불과 몇 달. 예. 그러니까 사람들은 모른단 말이에요. 그냥 이름은 알지만 저는 어떤 사람인지 모르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실은 그런 면에서 유승민 대표가 이렇게 싫지만 그래도 뭐 오래된 우리 그 당의 사람 뭐 이런 게 또 예.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상당한 이제 고민들이 있고
어쨌든 그러나 이제 제가 볼 때 확실히 되시려면 예. 이거 뛰어넘으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 그렇겠죠. 그 그 어떤 보수들이 갖고 있는 특히 TK를 중심으로 한 보수층이 갖고 있는 어떤 이 애증을 너무 냉정하게 뭐 박 대통령을 굳이 언급할 필요는 없지만 이렇게 너무 좀 그분이 좀 그런 게 있잖아요. 예. 보면 이렇게 탁 자르는 예, 것 같은. 예. 그게 아니라 뭔가 본인의 어떤 이 보수층하고 싱크로되는 어떤 지점 찾아내셔야 되는 예, 거죠. 그 부분의 접점. 예, 그게 되면 저는 뭐 그건 아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 만약 그것이 안 됐을 때는 상당히 이제 갈등과 그래서 윤 대통령의 어떤 지지율 폭락 내지는 어떤 실망, 예. 그에 대한 실망 이런 거가 굉장히 낮으면 또 모르겠는데 만약 이것이 조금이라도 회복되거나 회복되면 힘들어질 이러면 수도 있고. 또 힘들어질 예. 수 있고 또 하나가 예. 이제 이준석 대표가 복귀를 못했을 때 예. 이대로 가게 되면 7대 3을 바꾸겠죠. 예. 예. 아, 예, 그 예. 규정 자체를 예. 그래서 예. 지금 여론조사 비중을 더 줄인다 이 말씀인가요? 더 줄이겠죠. 그렇게 되면 반발이 그건 심하지 않을까요? 뭐 반발해봐야 뭐 유승민 대표나 뭐 저나 뭐 이렇게 좀 그런 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만 아니 반발하지. 유권자들의 눈길이 곱질 않을 텐데요. 그러면 일반 예. 대중들은 굉장히 비판하겠죠. 그렇겠죠. 그런데 그러면 총선이란 게 또 남아 있는데요. 그렇게 막무가내로 그러니까 막 예. 결국에는 그렇게 막무가내로 계속하면 그러니까요. 이렇게 결국에는 같이 하지 말자는 얘기는 이렇게 그렇겠죠. 발전할 수밖에 없는 예. 거죠. 예. 그럴 경우에 정말 어떤 대안 세력으로 이준석 대표와 유승민 의원이 당을 만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총선 앞두고 뭐 아니 이제 이런 룰을 얘기도 바꾸고 있죠. 막 이럴 경우에 예. 예.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네. 어떤 상황들이 되고 그랬을 때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안 하려고는 노력하겠지만 이제 이런 얘기도 있죠. 어차피 내년엔 정계 개편 된다. 예. 이런 얘기들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권자들도 야 이제는 너무 이렇게 양당으로 꼭 가야 되냐. 네. 이제 조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이해가 높아지셨어요. 네. 왜냐하면 워낙 지금 양당이 이렇게 지금 이 어려운 경제 여러 가지 모든 면에서 어려운데 어떻게 보면 지금 이번에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도 네. 정진석 위원장이 여당의 대표인데 네. 정말 그런 어떤 어려운 상황에 대한 대안을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계속 야당을 비판하고 예. 뭐 그렇게 서로 그래 해임 건의안하고 이렇게 돼버리니까 사람들이 대통령 선거까지도 정말 저 사람이 싫어서 이 사람을 뽑는 이런 상황들이 됐는데 뽑고 나서도 이런 게 계속되니까 이제 뭔가 바뀌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만약에 그런 흐름이 형성이 된다면 예. 그렇다면 그것은 어쩌면 우리 당에서 딱 잘라가지고 일정 세력이 딱 나가고 이런 문제라기보다는 네. 저는 오히려 그런 분위기가 만약 국민들 밑바닥에서 올라온다면 그래서 그것보다 훨씬 더 큰 규모로 진행될 가능성이 많다고 보죠. 그렇습니다. 예.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